자, 교재 25페이지 보십시오. 토지 등록 사항 중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지번입니다. 여러분. 자, 의의와 기능인데, 의의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 필지 토지마다 이제 지번이 부여됩니다. 우리 이미 뭐 첫 시간부터 그죠?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가 토지 소재지고 78에 2번지 할 때, 요게 이제 지번이죠. 그게 이제 지번의 의,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 요게 지번이고, 여러분 앞으로 뭐 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중개 거래할 때 토지 물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몇 번지, 요 지번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토지 중개 거래하게 되죠. 2번입니다. 지번의 부여를 보십시오. 지번의 부여. 지번은 누가 붙이느냐? 사실은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붙이는 게 아니고 지적 소관청이 붙입니다. 지번 부여지역별로. 지번 부여지역 하면 그죠?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 건데, 동리 전체 있죠. 동은 동 단위로, 엄면에 가면 리, 신문리처럼 리는 리 단위로, 동리가 지번 부여지역입니다. 요 단위로 지번을 붙이는데,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 요 북서에서 남동은 다시 제가 보충 설명드리고,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우리 이미 했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번 숫자 앞에는 산자, 그래서 산 78의 2번지라고 요 산자를 붙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첫 시간부터 할 때 나왔던 이야기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을 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요 78이 본번이고 요 2가 부번입니다. 그죠? 물론 본번으로만 돼 있고 78로 끝나고 부번이 없는 지번도 있고, 본번에다가 요 78에다가 2라고 하는 요 부번을 붙어 있는 지번도 있죠. 일단 78에 2 걸을 때 그죠? 본번 부번이고, 그리고 본번과 부번 사이는 요 줄 표시로 연결이 되고, 요 줄 표시로 연결해서 이거를 뭐라고 읽는다고 했습니까? 78의 2라고 요렇게 읽어라 라고 했죠. 법에서. 우리가 보통 실무에 가면 78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78-2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78-2가 아니고 78의 2라고 읽는다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지번의 구성과 표기 방법입니다. 부여가. 그 중에 이제 아까 맨 앞에 북서에서 남동,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죠? 지번 부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기 보십시오. 지번은 방금 어떤 동리를 중심으로, 동은 동지역, 무슨 동, 리는 무슨 리 전체를 놓고 지번을 붙이는데, 북서에서 남동이라는 말은 그죠? 동서남북 있죠, 늘. 이 동리의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이 있습니다. 그죠? 동서남북이 있겠죠? 그 전체. 그러면 북서 쪽에, 북서에서 이 말은 시작이 북서쪽에 있는 토지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끝이 남동에서 여기로 끝이 나도록 이렇게 붙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죠. 이 동리 전체 안에 있는 토지들을 시작과 끝이다. 그 이야기고요. 틀리게 뭐 옳게 나올 때는 지문이
북서에서 남동인데 반대로 뭐 예를 들면 북동에서 남서로 이렇게 붙인다. 그럼 전부 그건 틀린 말이 되죠. 그게 이제 시험이고 일단 전체적으로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에서 끝이 나도록 이렇게 이제 붙인다는 거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2번에 토지 이동 변동에 따라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 거기 토지 이동 써놓고 그죠? 변동입니다.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이 있었죠. 나중에 뭐 등록 전환 우리 소개만 했는데 앞전에 그죠? 신규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같습니다. 그럼 원칙 예외가 있고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립니다. 넘겨보시면 분할 그리고 합병 분할과 합병도 그 뭐 예를 쭉 들었지만 제가 따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죠. 27페이지고 4번에 지적 확정 청량 실시지요. 여기서 지번 부여 방법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죠? 지금 이제 설명 들어가는 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지번 붙이고 또 나중에 이제 지번 변경이라든가 결번 대장 이런 이야기 다시 전체적으로 이 시간에 지번 전체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25페이지 그죠? 여기 이 동네에서 신규 등록 전환 원칙 예외를 이제 설명드려요. 신규 등록 가지고 등록 전환 같으니까 여러분 토지 하나가 이 동리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 토지가 내 땅을 신규 등록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지번을 붙이는가? 결론은 본번을 쓰느냐 부번을 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있죠. 보십시오.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원칙은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 그 지번 부여지역 하면 여러분 이거죠. 이 동리에서 인접 토지가 이웃 토지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인다. 자, 무슨 말이냐? 신규 등록 때는 인접 토지가 이웃 토지죠. 신규 등록 때는 토지 옆에 이웃하고 있는 토지가 이미 지번이 부여되어 있었겠죠. 78번이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웃 토지가 신규 등록 때는 이웃 토지가 78번이면 신규 등록할 때는 78번 옆에 있는 토지를 신규 등록할 때는 78에 1 뭐를 붙이죠? 부번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데 이미 이웃 토지가 78에 1로 붙이는데 부번이 붙어 있었다. 이웃 토지가 78에 2 이렇게 부번이 붙어 있는 토지면 요 다음 부번이겠죠. 78에 신규 등록할 때는 78에 뭐로 붙인다? 3 이렇게 이제 붙이죠. 뭐를 붙여나가나? 부번을. 요 말을 가지고 묻는다 그랬죠. 인접 이웃 토지죠. 이웃 토지 본번에다가 뭐를 붙인다? 부번. 만약에 이웃 토지가 78이면 78에 1, 이웃 토지가 78에 2로 되어 있으면 78에 3. 뭐를 붙이죠? 부번을 붙여나갑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다음에 어느 하나가 그 세 가지 밑에 기업, 위헌, 디귿 요거 이제 설명드립니다. 여기 해당되면 그 지번 부여지역에 최종 본번 있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자, 최종 본번 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지번 부여 지역에서 요 동리에서 최종 본번이 있겠죠. 최종 본번입니다. 최종 본번이 예를 들 때 늘 365번이다.
물론 365의 1도 있고 365의 2도 있겠지만 어쨌든 365번이 최종 본번이면 요 다음 뭐를 붙여라? 붙일 수 있다? 본번.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나갈 수 있는데 여기는 365번이 최종 본번이면 다음 본번이 366번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붙여나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요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느냐? 기업, 대상 토지가 지금 하고 있는 신규 등록 전환되는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 있죠, 방금. 요 최종 지번이 요겁니다. 최종 본번. 여기에 인접, 여러분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요거, 인접. 또 하나, 위원회.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는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저 그림에서, 저 동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등록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불합리하다. 아까 이렇게 원칙처럼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불합리하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 그거 아시고. 3번, 디귿.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다. 여러 필지. 자, 시험에서는 이걸 다 써줍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최종, 요 기역, 리은, 디귿 이걸 써줘요. 시험에는.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다. 이렇게 써줍니다. 써주고 이럴 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종 본번에 다음 뭐로 붙일 수 있다? 본번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틀리게 할 때는요, 아까 있죠. 요겁니다. 여러분. 본번이냐, 부번이냐. 요거죠. 그럼 아까 원칙에서는 원칙 거기를 써놓고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해야 되는데 인접 토지 본번 다음 본번을 붙인다면 그건 틀리는 겁니다. 예외 있죠. 예외에 있는 그 세 가지를 써주고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다 라고 써주고 최종 요 경우는 요렇게 요건 틀리게 안 합니다. 이거 써주고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을 붙인다 라고 해야 되는데 최종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인다면 O다 X다 X. 결국 묻는 거는 이겁니다. 본번을 쓰느냐 부번을 붙이느냐 이거죠. 원칙 예외 그 앞줄에 앞에 있는 말 다 써줍니다. 옳게 나올 때 여기 그대로 써놓으면 그건 옳은 지문이고 틀리게 나올 때는 본번이냐 부번이냐 여기를 틀리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있죠. 26페이지에 분할의 경우에는 또 원칙 예외입니다. 항상 법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원칙을 먼저 보시면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그러면 분할돼 나간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여러분은 끝말 부번을 붙여나갑니다. 부번을. 그럼 자, 이미 여러분 여기 보세요. 78번 토지가 분할되면 하나는 78번을 쓰고 분할돼 나간 다른 토지는 78의 1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미 78의 2 이렇게 돼 있는 토지입니다. 늘. 78의 2번지 토지가 분할이 됐습니다. 두 필지로 분할되면 한 필지는 그대로 분할 전 지번 여기는 78의 2번을 쓰고 그죠. 마찬가지로 분할돼 나간 요거 분할된 나머지 토지는 분할 전 지번 최종 부번이 여기
보시는 그대로 78의 2번으로 끝났으니까, 그죠? 78의 2가 최종 부번이니까 78의 3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그죠? 이게 분할의 경우에 원칙적 지번의 부여 방법이죠. 왜? 자, 다시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죠. 78의 2, 78의 3 이렇게 이제 부번을 그 끝말 원칙의 맨 끝말 최종 부번에 부번을 붙여나가라. 그런데 다시 이게 또 분할되면 여러분 보세요. 78의 2가 다시 분할되면 78의 2, 3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78의 4, 또 78의 3이 또 분할되면 78의 3, 78의 5, 4가 또 분할됐으니까 아까 2, 3, 4, 5 뭘 붙여나간다? 부번. 이 이야기입니다. 틀리게 할 때는요, 부번을 붙여나가는 건데 분할의 경우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 분할된 토지는 본번에 분할되기 전 지번의 본번에 다음 본번을 쓴다면 O다 X다 X 부번을 붙여나간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외 읽고 설명드립니다.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가 있으면 거기에 그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여기 보세요. 건축 이쪽에 분할되기 전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를 78의 2를 쓰고요. 이쪽에 건축물이 있다. 여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했다 이 말이죠. 이 분할되기 전에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했다. 그러면 여기를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을 먼저 붙입니다. 우선 여기가 78의 2가 되고 이쪽이 78의 3이 되겠죠. 왜 이렇게 그러면 건축물이 있을 때는 여기를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왜 이렇게 붙이느냐 하면 뭐 당연히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죠? 왜 그러면 그 법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상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늘. 그러나 이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왜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을 먼저 붙이느냐 하면 여기가 지번 주소 있죠. 이 예외가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지번 주소일 때 또는 우리가 앞전에도 소개했지만 등기 이런 거 할 때도 그죠? 건축물의 주소가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부여했었습니다. 일제 때부터 2014년 이전까지 2014년 이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죠. 법적으로는. 그러나 아직도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도로명 주소가 우리 건축물의 주소인 거는 아시죠? 그런데 지번 주소일 때 요 규정을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 건물의 주소가 78의 2번지였잖아요. 무슨 동, 무슨 리 78의 2번지가 요 건물의 주소였는데 여기를 78의 3을 쓰면 그죠? 3을 쓰면 아까 원칙처럼 하면 뭐가 바뀝니다. 주소가 78의 2번지에서 78의 3번지로 주소가 바뀌니까 그럼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하려면 여기를 분할 전 지번을 먼저 붙이면 이 건물의 주소가 그대로 78의 2번지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겁니다. 원래 아시겠죠? 둔 건데 어떻든 이 말은 늘 이야기했죠.
집원 주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외 규정을 두었다면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에는 이 말은 나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을 먼저 붙여라. 그 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선 부여입니다. 합병에 가면요, 밑에 합병에 가면 또 요 건축물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건축물 이야기. 자, 합병을 보십시오. 그건 뭐 책에 있는 그림 있죠? 밑에 그 설명한 그림은 그건 뭐 복잡하니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두시고 요 제가 그린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병. 원칙은 합병의 경우에는 그죠? 합병 대상 지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한다는 말은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하는데, 다만 그 지번을 하되 본번으로 여기까지 원칙 그 뒤에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요거 본번 중 선순위 요걸 합병 후 지번으로 한다. 여기까지 요게 원칙인데 그 끝에 본번 중에 선순위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도 우측에 설명하고 있지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5필지, 5개의 토지를 뭐 2필지도 되지만 여기 보세요. 28에 3번, 29에 5번, 30, 31에 2번, 32 이렇게 이제 예를 들죠. 늘. 그러면 시험에 나온 게 딱 한 번 오지선다 시험이니까 그죠? 우리가 5개의 지번을 주고 이 5개의 5필지 이겁니다. 이 5필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거를 합쳐서 한 필지가 됐으니까 이 중에 어느 거를 합병 후 지번으로 할 거냐 요건데, 그러면 선순위지만 가장 선순위는 28에 3번이지만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30번하고 32번 요거는 뭐로 돼 있다? 본번으로 돼 있으니까 본번으로 된 지번 중에 본번 중 선순위 이걸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물으면 이 5필지의 답은 30번이다. 30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본번 중 선순위. 그런데 합병의 예외,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여기 이제 신청을 해오면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오면 그때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자, 건축물이 있다 여기에 여러분. 또 건축물 이야기인데 어느 토지에 31에 2번 여기에 31에 2번 요 토지에 합병 전에 건축물이 있었다. 그러면 요 건축물이 위치한 31에 2번 요 토지를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해오면 토지 소유자가 요걸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해오면 요거를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 준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부여하느냐? 요것도 아까 분할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번 주소 때문에 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병 전에 요 건축물의 주소가 건물의 주소가 무슨 동 무슨 리 30일에 2번지였죠. 그러면 30일에 2번지였기 때문에 요 30일에 2번지를 요 건축물의 주소였잖아요. 그럼 30번을 쓰면 원칙처럼 이걸 쓰면 건물에 뭐가 바뀝니다. 주소가 바뀌니까 주소가 변경되지 주소가 바뀌지
않으려면,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요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면 주소가 그대로 가죠.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거고요. 늘 말씀드리면 분할과 합병, 다시 예외, 분할의 예외, 합병의 예외를 보시면 그죠? 둘 다 뭐가 있을 때가 예외다. 건축물.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이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그랬고요. 그죠? 우선 부여하라.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요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뭐를 해오면 신청. 신청을 해오면 이걸 부여해 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분할과 합병의 예외는 항상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예외다.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7페이지 여기가 이제 복잡한데 4번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거기 지번 부여놓고 요 밑에 이제 표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 완료 써놓고 원칙 예외인데 원칙을 먼저 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그랬죠. 각종의 무슨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걸 다시 합니다. 그리고 지번을 다시 부여합니다. 그때 어떻게 부여하느냐? 거기까지 우선 보시고 설명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예를 하나 들고 설명을 들어갑니다. 우선 여기 먼저 보세요. 어떤 지역에서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종전 토지입니다. 이 종전 토지라는 거는 사업이 있죠. 종전. 이 종전 토지 이야기는 사업이 되기 전 토지입니다. 여기가 무슨 이제 사업이 됐죠. 사업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그걸 뭐 틀리게 하거나 그걸 하는 건 아니고 항상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져서 새로 있죠. 우리 공법에 새로 조성된 토지. 여기다가 지적 확정 청량을 합니다. 공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가 이제 무슨 환지 들어보셨죠?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 방식 중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새로 조성된 그 환지에서 무슨 뭐 환지 처분, 환지 교부 이런 말 하지만 우리는 뭐 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새로 조성된 이 토지에 지적 확정 청량을 다시 하고 여기 이제 이 토지 새로 조성된 토지에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지번이 다시 부여가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부여하느냐? 우선 설명이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여러분 사업이 되기 전에 요 종전 토지에 있던 요 지번을 가지고 물론 다시는 종전 토지에도 뭐가 붙어 있었다. 지번이. 그럼 지번이 붙어 있었다면 요 종전 토지에 있는 지번 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는데요. 자, 원칙 뒷줄에 그 맨 끝만 원칙에 그 맨 앞줄하고 방금 저 그림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지적 확정 청량을 다시 하고 지번 붙이는데 그 가운데 말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각 필지에 지번 부여했을 때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지번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등을 제외하고 그건 다
제외한다는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맨 끝말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 말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을 가지고 여기 붙이는데 새로 지적 확정 측량이 된 지역에다가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본번으로 된 지번 이걸 가지고 붙이라는 거죠. 설명 들으시면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78번 여기에 종전 토지 여기에 78번으로 붙여진 78, 79, 80 이런 식으로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고 부번 있죠. 78에 2같이 이렇게 부번으로 된 지번도 있다면 이렇게 부번으로 78에 2같이 부번으로 된 지번 이건 빼고 이건 제외하고 저건 제외하고 본번으로만 된 거 요거 있죠. 요거 78, 79 이런 식으로 1, 2, 3, 4 부번이 없는 거 요런 지번을 가지고 여기에 붙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지문이 이 긴 문장을 다 써주고 문제 묻는 거는 거의 없다 그랬고요. 나중에도 기출문제에 요 말만 맨 원칙에 자, 맨 앞줄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한 지역의 지번 부여는 종전 토지 사업이 되기 전에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맨 끝말 본번으로 된 지번, 본번으로 된 지번을 가지고 부여한다. 요 말만 아시고 예외입니다. 이 본번이 부족합니다. 자, 보세요. 예외.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종전 지번의 수가 본번입니다. 본번 저거. 본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분의 수보다 적다. 적다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족하다면 여기는 예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거기 기업 블록 단위로 요 블록 단위 여러분 다시 설명드립니다. 늘 블록 단위가 뭔지 보충 설명드리니까요. 블록 단위로 하여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게 블록 단위로 부여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있죠. 이건 아까 본번으로 부여하다가 최종 본번이 끝나죠.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뭐로 부여할 수 있다? 본번으로. 자, 두 가지 중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여기는 선택이라는 거는 여러분 블록 단위로 붙일 수도 있고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붙일 수도 있다. 그걸 선택을 합니다. 누가 선택을 하느냐? 지적 소관청 각 시군구가 선택을 합니다. 우선 최종 본번 이거는 아까 제가 제일 앞에 신규 등록 있죠. 그 25페이지에 신규 등록의 예외를 보시면 세 가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라면 최종 본번의 다음 뭐로 붙일 수 있다 그랬죠? 본번으로. 그 말하고 여기 지금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최종 본번하고 같습니다. 그죠?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립니다.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본번으로 붙이다가 이 본번의 수가 저기 종전 토지에 있던 본번의 수가 여기 새로 지적 확정 측량이 된 지역의 본번의 수보다 적다면 이게 본번이 부족하다면 최종 본번이 끝날 거 아닙니까? 저기 있던 최종 본번. 그러면 그 다음 본번으로 붙여나갈 수 있다. 그 말이고. 자, 이제 블록 단위 있죠, 여러분. 이 블록 단위가 뭐냐? 이
도면 보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도면. 계속 매 시간 이 도면 이런 거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이 도면 안에는 무슨 사업이 됐다는 말은 없지만 여기가요, 사실은 토지 배열을 보세요. 이 도면 안에 토지 배열이 아주 바둑판처럼 규칙적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사실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이 지역에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이고요. 여기가.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할 때 여러분, 이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써졌죠. 여기 좌표라고. 여기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무슨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이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여기 좌표라고 써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번을 부여하는 결론은 이 안에, 여러분, 이 토지 안에, 이 도면 안에 토지에 지번이 부여된 걸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이거 있죠. 전체 이제 보십시오. 78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 좌측 상단에 78에 2번 토지 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78에 2번 가지고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78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게 블록 단위예요. 여러분, 이게 한 블록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한 블록이고 이게 한 블록, 이걸 우리가 한 블록이라고 그래요. 한 블록 할 때 이 한 블록 안에 78이라는 본번을 쓰고 이 부번을 있죠. 이 블록 안에는 본번은 다 같죠. 78번이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붙여나가는 거. 이걸 블록 단위라고 하고요. 또 다음 블록 있죠, 여러분. 그 밑에 보면 79에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붙여놨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게 블록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을 보실 때, 여러분, 이 도면을 보실 때 한 블록마다 78, 79라는 본번을 쓰고 나머지 이제 이 블록 안에 나머지 토지들은 뭐를 붙여나갑니다. 부번. 보시면서 책을 다시 예외 거기 있죠. 예외 아까 블록 단위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블록 단위로 하여 하나의 본번에 요 한 블록 안에 78, 79 같이 하나의 본번에다가 뭐를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나 블록 단위를 여러분 실제 기출 문제에 블록 단위 이거를 묻는 문제가 거의 없고요. 블록 단위를 묻는 게 거의 없었고 블록 단위가 뭐라는 거는 요 도면을 여러분 갖고 있는 요 도면을 보면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 자, 정리하면 원칙은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저 본번이 부족하면 블록 단위로 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 뭐로 부여할 수 있다? 본번으로. 그죠? 그렇게 부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 표 밑에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이라고 써놓고, 자, 지적소관청 원래 이 사업이 있잖아요. 준공이 돼야, 준공 아시죠? 완공. 사업이 준공돼야 지번 부여하는데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해 달라면 요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해 줄 수 있는데 요때 묻는 거는
지번 부여할 때 사업 계획도, 거기 있죠. 늘 앞전에 기출 문제에 사업 계획도, 거기를 괄호, 사업 계획도, 거기를 괄호 해가지고 빈칸으로 두고,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물었던 기출 문제가 한 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여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이 말 자체는 아시죠?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해 줄 수 있는데, 그때는 뭐에 따라 부여한다? 사업 계획도, 여기죠, 요 사업 계획도에 따라 부여할 수가 있다. 부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준용되는 거 이거요. 밑에. 제일 방금 설명드린 요 앞에 그 위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이 방법이 준용되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요걸 제일 잘 묻습니다. 보시면 지번 부여지역 안에서 지번 변경할 때고, 지번 변경은 바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지번 변경 나옵니다. 아까 우리 동리 안에서 지번을 변경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지번을 새로 붙이거나 동리가 개편됐다는 뜻입니다. 동리가 새로 개편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축척변경지역. 나중에 우리 축척변경도 배우는데,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지번 다시 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방금 앞에 위에 설명드린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요거 지금 이 그림, 여기서 지번 부여하는 이 방법을 뭐 한다? 준용. 자, 기출 문제에, 시험에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가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해서요, 세 가지. 요거 써놓고 요거 묻는 것도 있고, 또 지문에는 앞에 그 세 가지를 써주고, 요런 경우에 지번 어떻게 부여할 거냐 해서 준용한다 이 말을 묻는 거 있죠. 이걸 준용한다, 이걸 묻는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요게 그 방법을 설명드린 저 방법을 묻는 것보다 요 준용하는 거, 이거를 주로 묻는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지번 변경, 요거는 어휘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나중에 생략할 겁니다. 어휘에 지적소관청 각 시군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가, 그죠?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의 성인 있죠.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성인 얻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번 부여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요겁니다. 그러면 요 성인 받아야 된다는 요 것만 물으니까 요것만 아시면 된다. 나머지 그 밑에 2, 3번 이런 건 다 생략하고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뒤에 그 30페이지 결번대장. 그러면 결번대장 할 때 결번이 왜 생기는지 이야기하고, 결번이 생기면 그 결번대장에 적어 자 영구 보존한다는 건데요. 3번 있죠, 밑에 1, 2번 그건 빼고 괄호 3번에 지적소관청은 그 결번대장 거기만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저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거나 지번을 변경했거나 축척이 변경됐거나 지번 정정입니다. 이번에는 지번이 잘못 등록되어 있어서 정정했을 때 요 사유로 결번, 여러분 왜 결번이 생기느냐 이걸 묻는 건 없고, 결번이라는 말은
등록돼 있던 지번이 등록에서 빠지는 거죠. 여기 없지만 합병, 아까 제가 5필지를 합병을 해가지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썼죠. 나머지 그러면 5필지 중에 나머지 4개는 결번이 생기잖아요. 등록돼 있다가 이제는 등록에서 빠지는 결번. 그럼 결번이 생기면 요 말만 결번 대장에 적어. 이 결번들을 저 결번 대장 이쪽 우측에 이번 서식 있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31페이지에 거기 그 결번 대장이라는 이 서식에 적어서 영구 보존한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요 말만 시험에 나옵니다. 결번 사유 이런 걸 묻는 건 아니고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한다. 그 말만 알고 계시고, 자 이제 요 시간에 중요한 지번 여러분 전체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이런 토지의 변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청량 저런 게 실시된 지역, 무슨 사업이 된 지역에서 지번 어떻게 부여하고, 그 다음에 원칙 예외 있었죠 아까. 그리고 지번 변경, 결번 대장까지. 여기서 앞전 시험에 지번 묻는 문제가 이제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한 10년간 그 예상 기출문제 분석하면 한두 번 빠진 때가 있습니다만은 작년처럼 31회처럼. 그러나 대부분 지번 부여 방법을 묻는 게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니까 꼭 한 문제 예상하셔야 되고, 이제 지목입니다. 다음 시간에 거의 이제 우리가 주로만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 28종의 지목, 요 거의 1시간 동안에 거의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면적 경계, 요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이제 이 시간에는 32페이지, 그죠? 지목부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